제철 건강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가 해본 나만의 다이어트 레시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총 50분께 다이어트에 좋은 고구마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이 들면서 뱃살이 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뱃살, 특히 내장지방은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뱃살을 빼고 질병과 멀어지는 지속 가능한 식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살이 찌면 빼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 이후의 뱃살, 그 중에서도 내장지방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지방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이것은 내장기관과 혈관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내장지방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당뇨, 암, 치매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나이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빼야 할 것이 바로 뱃살이에요.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드니까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들어서면 지방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지방세포가 노화되면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나이살을 빼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나이살, 특히 뱃살을 빼는 데는 급격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매일 먹는 식습관을 바꾸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뱃살 다이어트에 좋은 식치 방법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먼저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 중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화 흡수에 저항한다 라고 해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전분은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반면에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전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올립니다. 저항성 전분은 열량이 일반 전분의 절반 수준이고요.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되어 있어서 포만감이 오래 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식치 재료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연자육입니다. 연자육은 연씨 또는 연밥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지면은 구멍이 뚫린 연빵에 맺혀있는 씨앗인 연자의 껍질을 제거한 알맹이를 말합니다. 왕의 씨앗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지닌 연자육은요, 탄수화물 비율이 62%로 높지만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문에 소화 흡수를 아주 느리게 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막아줍니다. 또 연자육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네페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대부분 연자육은 건조된 후에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단단해서 12시간 정도 불린 후 씻은 쌀과 섞어서 연자육 밥을 짓거나 연자육 미숫가루로 마시면 좋아요. 연자육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는 소화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떫은 맛이 있어서 변비가 있는 사람은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몸이 냉한 체질이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 출산 직후의 여성도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연자육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씨앗 기준으로 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밥을 저항성 전분으로 만드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백미로 밥을 지어서 상온에서 잠시 식힌 후에 4도씨 냉장실에서 24시간 넣어두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갓 지은 백미에 비해서 저항성 전분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냉동실에 넣어두면 전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을 할 때 식물성 오일 한두 스푼 정도 넣으면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감자나 옥수수, 파스타 등도 가열해서 조리하면 저항성 전분이 사라졌다가 식혀서 차가워지면 또 저항성 전분이 다시 생기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데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드실 때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돼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섬유질 세포벽으로 인해서 소화가 어려운 씨앗류, 콩류, 견과류, 통곡물입니다. 이들은 온도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 드셔도 돼요. 뱃살을 빼주는 두 번째 식치 재료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의 땅쑥줄기예요.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아주 많아서 저는 진흙 속의 보물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연자육 못지않게 저항성 성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또 진흙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철분과 미네랄 함량이 뛰어나서 빈혈 개선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탄닌 성분도 풍부한데요. 연근을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서 먹으면 지혈작용이 생겨서 코피를 많이 흘리거나 또 부인병의 출혈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생연근은 연근 특유의 끈적임을 만드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식도 점막을 보호하고 만성적인 위장병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또한 연근은 뇌신경 전달물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생식물의 뿌리에는 벌레가 많을 수 있어서 깨끗이 씻어서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뱃살을 빼주는 연자육과 연근 건강 레시피를 배워볼까요? I'm a dog walker in New York City. I take 'em on a stroll along the green. We sleep at the movies and we get a bite to eat. We roll around the subway to the street. 오늘 준비한 뱃살을 쏙 빼주는 제철 건강 식지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중년에 접어들면 평소 잘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던 사람조차도 뱃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다시 원점이 되기도 하죠. 어렵고 힘든 다이어트보다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을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식지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뱃살이 빠지고 장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